이 신경을 절제하면 안구 건조증이 생길 수 있어요. 구강 건조, 또 미각 변화와 같은 부작용도 생길 수 있고요. 안녕하세요. 귀, 코, 목은 닥터 찬찬 김호찬 원장입니다. 아침에 찬바람을 맞으면 콧물이 주르륵, 뜨끈한 국물 한 숟가락 떠먹으면 또 콧물이 주르륵. 식당에서 밥 드실 때마다 휴지로 코를 푸느라 민망해 하시는 분들이 이 영상 보고 계시는 분들 중에서도 많으실 겁니다. 알레르기 검사에서는 음성으로 나오는데 왜 콧물이 나오느냐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진료실에서 정말 자주 듣는 질문입니다. 알레르기 비염이 아닌데도 맑은 콧물이 많은 경우 혈관 운동성 비염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문제는 이 혈관 운동성 비염이 일반적인 알레르기 비염 치료로는 조절이 잘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약을 먹어도 일시적이고 스프레이를 뿌려도 금방 다시 증상이 돌아오곤 하죠. 그렇다고 약을 지속적으로 드시기에도 좀 부담이 되고요.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최근 이런 분들을 위한 획기적인 치료법이 국내에 도입됐습니다. 바로 신경을 얼려서 콧물을 잡는 냉동 치료예요. 신경을 얼린다? 다소 생소하게 생각되실 수 있습니다. 오늘은 혈관 운동성 비염이 무엇인지, 기존 치료법은 어떤 게 있었는지, 새로 도입된 냉동 치료는 어떻게 작동하는지 차근차근 설명드리겠습니다. 비염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알레르기성 비염과 비알레르기성 비염이죠. 알레르기성 비염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바로 그 비염이에요. 꽃가루, 진먼지 진드기, 동물 털 같은 특정 항원에 노출이 되면 면역 반응이 과도하게 일어나면서 재채기나 맑은 콧물이 줄줄 나는 가려운 증상이 나타나는 그런 비염이죠. 알레르기 검사를 하면 본인에게 괴롭힘을 유발하는 물질이 어떤 건지 확인해 볼 수 있죠. 그런데 비알레르기성 비염은 다릅니다. 알레르기 검사를 해도 특별한 항원이 검출되지 않아요. 그런데도 콧물과 코막힘이 심한 겁니다. 비알레르기성 비염 안에도 여러 종류가 있는데요. 그중 가장 흔한 게 바로 혈관 운동성 비염입니다. 오늘 이야기를 나눌 주제이기도 하고요. 혈관 운동성 비염은 코 점막의 자율신경 조절에 문제가 생긴 겁니다. 우리 몸에는 자율신경이라는 게 있습니다.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으로 나뉘는데요. 이 신경들이 균형을 이루면서 우리 몸의 혈관을 조절하거든요. 그런데 혈관 운동성 비염 환자분들은 코 점막의 부교감신경이 과도하게 흥분된 상태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이렇게 부교감신경이 활성화되면요, 코 속에 있는 혈관이 갑자기 확장되면서 코 점막이 부어오르거나 또 콧물이 주르륵 흐르는 증상이 발생될 수 있거든요. 그렇다면 그 원인은 무엇일까요? 이런 혈관 운동성 비염 환자분들은 온도나 습도에 급격한 변화가 있을 때, 예를 들면 찬바람이나 이런 것이죠. 그리고 향수나 담배 연기 같은 그런 비특이적인 자극이 원인이 됩니다. 혈관 운동성 비염은 아니지만 호르몬 변화, 특정 약물, 혈압약이나 피임약 같은 것이 비슷한 증상을 일으킬 수 있어서 감별이 필요합니다. 특징을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어요. 첫째로 알레르기 검사에서 음성이 나옵니다. 특정 항원이 없거든요. 두 번째로 콧물과 코막힘이 주된 증상입니다. 맑은 콧물이 줄줄 흐르고 코가 막혀서 답답한 걸 주로 호소하시고요. 세 번째로는 알레르기 비염에서 흔한 재채기나 눈, 코 가려움증 같은 것들은 비교적 적게 호소를 하십니다. 마지막으로 특정 상황에서 증상이 악화되게 되죠. 아침에 일어날 때, 찬 공기를 마실 때, 뜨겁거나 매운 음식을 드실 때 바로 그렇게 됩니다. 알레르기 비염 혹은 비알레르기 비염이냐에 따라서 치료 접근 방법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정확한 진단이 중요합니다. 혈관 운동성 비염 치료는요, 비수술적인 방법부터 시도하게 되는데요. 첫 번째, 약물 치료가 있습니다. 약물 치료는 먼저 코 스프레이를 사용하게 되는데요. 부교감 신경을 조절할 수 있는 항콜린제 비강 스프레이를 주로 사용하게 됩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스테로이드 성분이 들어있는 스프레이를 처방드리기도 합니다. 생리식염수 세척도 도움이 되는데요. 코 속에 건조함을 줄여들여서 점막을 안정화시킬 수 있는 거죠. 항히스타민제의 경우 알레르기 비염만큼은 아니지만 일부 증상 개선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생활 습관 관리를 함께 해주셔야 하는데요. 먼저 급격한 온도 변화를 피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찬 바람을 갑자기 쐬지 않도록 하고요. 먼지 같은 그런 뭔가 자극될 만한 요소가 들어올 것 같은 상황이 예상이 되면 마스크 같은 것을 활용하시는 것이 좋겠어요. 실내 습도도 적절하게 유지해서 건조하지 않도록 가습기를 사용하는 것도 좋습니다. 자극적인 냄새, 향수나 담배 연기 같은 것들은
피해 주십시오. 그런데 문제는 이런 치료로 증상이 충분히 개선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약을 드시면 좀 나아지는데 끊으면 또 재발하고, 스프레이도 매일 뿌려야 하니까 좀 불편하시죠? 평생 이렇게 약 먹고 살아야 되나요? 뭐 이런 질문들을 참 많이 받습니다. 충분히 답답하시고 걱정되실 거예요. 그래서 조금 더 적극적인 수술 치료가 필요한 경우도 있습니다. 혈관 운동성 비염의 수술적인 치료는 콧물과 코막힘을 유발하는 신경 자체를 차단하는 방식이 되겠어요.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혈관 운동성 비염은 부교감 신경이 과도하게 흥분해서 생기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 신경을 차단하면 증상이 획기적으로 개선되는 거죠. 첫 번째로 비디안 유렉토미, 비디안 신경 절제술이 있습니다. 가장 오래된 방법이고요. 비디안 신경이라는 코 점막을 담당하는 자율신경 가닥을 잘라내는 수술이에요. 효과는 확실해요. 콧물과 코막힘이 극적으로 개선되거든요. 하지만 문제가 있습니다. 비디안 신경이라는 신경은요, 눈물샘으로 가는 신경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이 신경을 절제하면 안구 건조증이 생길 수 있어요. 구강 건조, 또 미각 변화와 같은 부작용도 생길 수 있고요. 그래서 요즘은 잘 하지 않는 수술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posterior nasal urectomy, 후비신경 절제술이 있습니다. 비디안 신경 절제술의 단점을 보완하는 건데요. 비디안 신경 전체를 자르는 게 아니라 그 가닥이 일부 나와서 코 뒤쪽으로 나오는 그 하비갑계 후방 부위에 있는 후비신경만 선택적으로 절제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콧물과 코막힘은 개선되면서도 안구 건조증 같은 부작용은 훨씬 줄어들게 됩니다. 내시경으로 정확하게 신경을 찾아서 절제할 수 있기 때문에 안전성도 비교적 높습니다. 국내에서도 점차 표준적인 수술법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수술 시간은 환자마다 차이가 있겠지만 1시간가량 소요될 거고요. 점막 상처 회복 기간이 어느 정도는 필요합니다. 수술은 좀 부담스러운데 약만으로는 안 되고 중간에 적당한 방법은 없을까요? 이렇게 많은 분들이 고민을 하시더라고요. 바로 이런 분들 위해서 나온 게 크라이오테라피, 냉동 치료가 되겠습니다. 가장 최신 치료법이고요. 미국에서는 수년 전부터 시행이 이미 되고 있었고 금년에 국내에도 도입이 됐습니다. 클라리픽스라는 회사명을 가진 제품인데요. 수술이라기보다는 시술에 가까워요. 원리는 간단합니다. 특수한 질소가 들어있는 냉동 카테터가 있거든요. 그것을 이용해서 후비신경을 영하 60도까지 급속도로 냉각을 시켜서 신경 전달을 차단하는 거예요. 신경을 자르는 게 아니라 얼려서 기능을 줄어들게 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진행될까요? 국소 마취 혹은 수면 마취하에서 냉동 프로브라는 작은 기구를 코 안으로 넣어서 후비신경이 분지하는 곳에 정확하게 위치를 시키고 약 30초에서 1분 정도 액체 질소를 가지고 얼려주면 되는 거예요. 먼저 장점을 살펴보면 시술이 간단합니다. 회복도 빠른 편인데 입원이 필요 없고 당일 시술로 생활로 빠르게 복귀할 수 있죠. 안쪽 신경만 냉동 치료하는 거라서 출혈도 거의 없고 수술 후 통증도 거의 없습니다. 안구 건조증 같은 합병증도 거의 없습니다. 보통 시술 후 한 달이면 증상의 개선을 느끼실 수 있거든요. 물론 단점도 있는데요. 우선 효과가 영구적이지는 않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그 기능이 회복됩니다. 그래도 연구 결과들을 보면 대부분 환자분들이 1년 이상 효과가 유지된다고 보고되고 있고요. 일부는 3년 이상 효과가 지속되기도 합니다. 효과가 영구적이지 않다는 얘기는요, 그만큼 안전하다는 얘기도 되는 거예요. 또 재시술이 얼마든지 가능하기 때문에 처음처럼 간단하게 다시 시술을 받으시면 됩니다. 다만 시술 중이나 직후에 일시적으로 두통이 생길 수 있습니다. 우리 아이스크림 같은 거 급하게 드시거나 차가운 슬러시 같은 거 빨리 드시면 어떻죠? 머리가 띵하고 아프죠? 바로 찬 온도 때문에 두통이 올 수 있는 거예요. 시술 전에 약물로 전처치를 하기도 하고요. 시술 후에 따뜻한 식염수로 코 세척을 하고 시술을 마무리하면요, 두통을 최소화할 수 있어서 크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 외에 일시적인 콧물 증상, 딱지나 이물감 같은 건 생길 수 있지만 대부분 며칠 내로 회복되는 경미한 증상들이에요. 냉동 치료가 특히 효과가 좋은 분들이 있습니다. 혈관 운동성 비염 환자분들 중에서 특히 항콜린제 스프레이를 뿌렸을 때 효과가 확실했던 분들은 냉동 치료에도 효과가 좋다고 보고되고 있습니다. 약물 치료에 반응이 부족하거나 약을 계속 드시기 어려운 분들한테도 좋은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약은 효과가 있는데 평생 먹을 수는 없잖아요 라고 하시는 분들 많거든요. 수술은 부담스럽지만 보다 적극적인 치료를 원하시는 분한테 적합한 치료가 되겠습니다. 다만 냉동 치료만으로는 부족한 경우도 있습니다. 코막힘이 아주 심하거나 재채기가 주된 증상인 분들이에요. 이런 경우에는 하비갑계 비대증 때문일 수도 있어서 하비갑계를
열대를 축소하는 수술을 추가로 고려해 봐야 될 수 있습니다. 또 알레르기 비염과 혈관운동성 비염이 함께 있는 분들도 계세요. 이럴 땐 알레르기 치료와 냉동 치료를 병행하는 게 좋겠죠. 그래서 경험이 많은 이비인후과 전문의와 편하게 상담을 하시고 난 다음에 본인에게 맞는 치료를 결정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자, 정리해 보겠습니다. 혈관운동성 비염은 알레르기가 아닌데도 콧물과 코막힘이 심한 질환이에요. 온도 변화, 찬바람, 음식 같은 자극에 코 점막의 자율신경 조절이 적절하지 못해서 생기는 거죠. 약물 치료로는 코에 뿌리는 스테로이드나 항콜린제 스프레이, 생리식염수 세척 같은 게 있지만 증상이 충분히 개선되지 않거나 약을 지속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수술적 치료는 코에 분포하는 자율신경을 잘라주는 방법이 예전부터 있어 왔지만 최근에는 냉동 치료인 클라리픽스가 국내에 도입이 됐어요. 냉동 치료는 간단하고 회복이 빠르고 합병증이 적으면서도 효과가 뚜렷한 치료법입니다. 다만 반복 시술이 필요할 수 있다는 점, 코막힘이 아주 심한 경우에는 추가적인 다른 치료가 필요할 수 있다는 점은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저희 서울아산 이비인후과에서는 혈관운동성 비염 환자분들을 정확하게 진단하고 약물 치료로부터 냉동 치료까지 단계별로 최적의 치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클라리픽스 냉동 치료도 진행하고 있고요. 알레르기 검사에서 음성이 나왔는데도 콧물과 코막힘이 심하신 분, 찬바람만 쐬면 콧물이 줄줄 나시는 분, 국물 드실 때마다 휴지가 필요하신 분이라면 혈관운동성 비염을 의심해보세요. 이제는 지긋지긋한 콧물을 얼려서 잡을 수 있습니다. 너무 오래 고민하지 마시고요. 언제든 편하게 저희 서울아산 이비인후과에서 상담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점은 아래 댓글로 남겨주시고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의정부 서울아산 이비인후과 김호찬 원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